안녕하세요. 타로스테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11월부터 12월, 즉 2024년 올해 말까지 솔로이신 우리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올해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사람이 생길지, 혹은 썸을 타게 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지, 또 만약에 기존에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는 흐름이 있을지 등등 구체적으로 리딩해 드릴 거고,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적인 특징도 좀 세세하게 리딩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디서 만나게 될지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인지도 같이 리딩해 드릴 거여서 번호를 선택하신 분들은 해당 번호의 리딩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각각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중에 그림을 보시고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 보기란에 가시면 각 번호의 타임라인을 각각 적어 놓았으니 바로 가기를 이용하셔서 리딩을 들으시고, 선택하신 번호의 리딩을 듣다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이 카드 선택하시는 타임스텝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카드를 선택하신 후에 제 선택한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내가 이성을 볼 때 눈이 굉장히 좀 높고 기준이 명확한 분들이시라고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나 이상형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내가 만나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전에 가까운 과거 자리에서 6개의 펜타클이 나오는 것과 세부적인 흐름에서도 우리 1번 분들의 자리에 고위 여사제 카드가 역방향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성을 만날 때는 확실한 기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나는 담배 피는 사람을 절대 만나지 않겠다거나, 혹은 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거나, 혹은 키가 컸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 혹은 성격이 좀 외향적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집순이나 집돌이가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 1번 분들은 각각 이성을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내가 정한 이 기준이 굉장히 확고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나만의 기준이 좀 명확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이성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걸리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괜찮은데 나는 담배 피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나 라고 정하셨다면 이 사람이 담배를 피기 때문에 안 만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의 펜타클도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 기준을 통과하면 만나겠다라는 모습이고, 여사제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타협이 안 되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하필 또 역방향으로 들어와서 현재 우리 1번 분들이 눈이 높으신 게 이성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 1번의 자리에 5개의 완즈와 주변에 보여지는 카드에서 전차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1번 분들 주변에 이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1번 분들이 보기에는 그 이성들이 다 고만고만해 보이거나 뭔가 좀 나랑 맞지 않아서 어긋나게 됐을 수 있고요. 내 이상형에 딱 맞게 부합이 되거나 눈에 확 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만남이 있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가보고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띄엄띄엄 좀 보고 가볍게 지나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1번 분들은 이성을 보는 눈이 좀 평범하진 않다.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강하신 것 같고, 내 기준에 딱 들어맞거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굳이 연애를 급하게 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도 나와서 좀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여유롭게 기다리고 좀 버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1번 분들의 11월부터 12월까지의 연애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 중간 과정에서 러버스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요. 썸을 타게 되거나 데이트를 하고 내가 만나도 꽤 괜찮을 만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나와서 이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만남을 좀 가져보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전까지 내가 좀 고만고만하다고 느꼈던, 나랑 좀 안 맞는다고 느꼈던 다른 이성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내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썸을 타게 되거나 꽤 좋은 분위기가 생길 수 있어 보이는데, 이 다음의 카드로 구체적인 흐름을 확인해 봤을 때 1번 분들이 상대방을 좀 알아가 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1번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상대방은요, 기존에 내가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은둔자 카드가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이 사람은 나와 딱히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되는 루트가 좀 나의 지인이나 인맥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카드가 컵의 왕이 나오고 다음에는 이렇게 5개의 컵 카드가 들어와서 전체 카드들을 연결해서 읽었을 때는 1번 분들이 원래 이 사람이 뭐 내 지인의 친구라던가 인맥이라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원래 내가 이 사람한테 딱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의 지인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나 혹은 과거에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내 눈에 딱히 들어왔던 사람은 아니었고 뭐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도 그때의 시기에는 우리 1번 분들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이 있었거나 다른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상대방에게 그다지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을 수 있는데, 이번에 보게 된다면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이 사람이 이제 나에게 이성적으로 보이고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외모적인 특징을 봤을 때는요, 실제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이는 동안일 수가 있고요. 피부가 좀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 유니콘의 카드는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인기가 많은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라서 다른 사람들 눈에도 띄고 좀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 훈남이다, 훈녀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옷을 좀 편안하게 입는 편이고 과하게 꾸미지 않는 스타일인데도 좀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좀 쉽게 다가가기는 어려운 이미지지만 말을 하거나 웃을 때는 약간 무장해제가 되거나 친근함이 느껴지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니콘 카드와 비버의 카드가 같이 나오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면서도 속이 상당히 깊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굉장히 현실적인 성격이라서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성실하면서도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매너와 친절함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카드들은요, 남들보다 되게 촉이 좋아요. 그러니까 직관력이 높거든요. 눈치도 빠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타인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이런 직관력이 뛰어나서 오히려 좀 사람을 가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처음에는 선을 긋고 방어적인 태도가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1번 분들을 봤을 때는요, 자신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진 것 같지만 한번 만나보면서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나오고, 오히려 서로가 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더 호기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누더라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환경이라는 것에 더 새로움을 느끼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상대방과의 결과가 10개의 펜타클로 나오고 있어서 이 카드는 연애운에서도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귀게 될 수 있고 진지한 인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다음의 카드들에서 구체적인 흐름까지 같이 봤을 때는 1번 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시냐에 따라서 사귀게 되거나 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되는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1번 분들 중에서 나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12월까지 꼭 연애를 하고 싶다라던가 나 추운 겨울을 혼자서 보내고 싶진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흐름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좀 보이는데 일단 1번 분들의 처음 카드가 이 고위 여사제 역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 1번 분들의 눈에 완벽하게 딱 마음에 드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호감이 생기고 이 사람 괜찮은데? 하면서 설레는 마음은 충분히 들 수 있는데요. 그런 매력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봤을 때도 와,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원래 내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내가 사귈 수는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꾸 끌린다, 자꾸 생각이 난다, 좀 더 다가가 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사제는 눈이 너무 높기도 하고 눈이 높기도 하지만 나의 기준이 무엇보다 명확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어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보다는 좀 단점을 더 보게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는 게 꽤 괜찮은 사람을 놓칠 수 있는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이 좀 끌리고 설레는 사람을 이번에 만나신다면 처음부터 이 상대방을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상대방을 마음에 들어하고 이성적인 호감의 감정도 느끼게 되지만 1번 분들의 기준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이성은 또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 사람과 사귀어야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건 또 아닐 수가 있어서요. 상대방도 1번 분들에게 다가오기가 좀 조심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해요. 특히 이 메이저 여사제와 코트 카드의 소드의 시종은요. 인물의 계급 차이부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쪽은 시종을 뜻하고 우리 1번 분들이 고위 여사제의 직급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서 이 상대방이 지금 페이지, 소드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 시종의 계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좀 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굉장히 높은 직급의 고위 여사제로 나오기 때문에요. 직급 차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1번 분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으로 계급이 높게 나오는 우리 1번 분들이 좀 더 다가가고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 1번 분들에게서 나오는 7개의 소드 카드가 이 사람에게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기보다는 좀 살금살금 간만 보거나 애매한 태도들만 보일 수가 있어서 여기서 상대방이 좀 선을 긋게 될 수 있고 이 상대방도 봤을 때 1번 분들이 자신에게 좀 여지를 주면서도 확실한 확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랑 잘해보고 싶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거든요. 또 1번 분들과 썸을 타게 되는 이 상대방도 연애가 그렇게까지 굳이 급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 괜히 기대하지 않으려 하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과 알아가보고 연락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좀 어긋나게 되고 애매한 관계로 남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1번 분들의 카드의 결과가 소장농을 뜻하는 7개의 펜타클 카드가 정방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간만에 호감이 생기고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관계가 좀 잘 이어지지 않아서 아쉬워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7개의 소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1번 분들은 이 상대방에게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내가 먼저 연락도 하고 표현도 한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딴엔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 1번 분들은 내 딴엔 노력했다라고 하시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나한테 간만 보려고 하는 건가? 그냥 뭔가 찔러보기만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카드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까 처음에 이 큰 흐름에서 결과가 10개의 펜타클이면요. 원래 1번 분들이 연애를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보면 이 배열에서도 지금 연애적인 분위기가 내가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꾸 나와 잘 맞지 않는 걸 신경 쓰게 되고 좀 꼼꼼하고 내가 깐깐하게 자꾸 따지게 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특히 방해로 나오는 교환 카드는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이지 않으면 나는 안 만나. 등등. 원래의 1번 분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에 좀 갇혀서 예외적인 상황이나 변수를 두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나의 기존의 성격이나 그런 성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썸을 타고 호감을 가지는 상대방은 생기지만 결과가 어긋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만약에 우리 1번 분들이 나는 그래도 올해 12월까지는 내가 누군가 꼭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면은 이번만큼은 좀 기존의 원래 나의 모습과 기준을 고집하기보다는 좀 변수를 두셔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대방이 헷갈리지 않게 어필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서 좀 간을 보거나 찔러보는 듯한 모습이면 이 사람 또한 마음의 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 조언은요. 우리가 원래 내가 바라는 이성의 기준과 이상형을 좀 버리거나 눈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연애가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연애보다 일이나 다른 현실이 좀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좀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신 후에 내가 12월까지는 연애적인 거에 우선순위를 좀 둬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호감의 감정이 생기는 상대방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하고 다가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제너럴 리딩은요.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과 관계성에 따라서 결과는 당연히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 고정으로 타로스테이 개인 상담 채널을 적어 놓았으니까 따로 개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번 분들의 12월까지의 연애운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내가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이나 좀 썸을 탔다가 끝냈던 사람과 다시 좀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만남이 좀 다시 정식으로 사귀는 형태는 또 아니라고 보여서 현재 이 사람과 애매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배열에서 지금 이전에 과거의 자리를 보면요. 소드의 퀸 카드가 나오고 있어서 이 카드는 이별과 좀 단절 혹은 이혼을 뜻하기도 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와 사랑을 하거나 좀 최소한 썸을 타다가 헤어졌고 지금은 어느 정도 관계에 선이 그어진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현재를 뜻하는 1번 자리에서는 또 2개의 컵이 들어와서요. 그 사람과 내가 지금 다시 좀 연락을 하고 있거나 종종 만나기도 하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사람에게 아직 매여 있다는 흐름을 이 행맨 카드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지금 연락을 이어가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성에서 막상 2번 분들이 느끼시는 게 내가 얘를 좀 이렇게 만나고 있더라도 다시 좀 사귀거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결말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들지 않고 혹은 또 결혼까지 갈 수 없는 관계이거나 재회를 해서 다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걸 이 더 문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분들의 속마음을 봤을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떠나야 된다라는 건 이미 스스로 알고 있다라던가 뭔가 지금처럼 만나는 것보다 뭔가 나도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번 분들이 생각하는 속마음은 이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6개의 소드 카드이지만 막상 나의 무의식에서는요.
재회를 뜻하는 6개의 컵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과 사귀지는 않더라도 막상 만나면 또 같이 있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또 사랑했던 사이셨다면 아직 마음 정리를 다 못했다는 걸 의미하면서도 또 정도 많이 드는 거예요. 미운 정, 고운 정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떠나야 되고 나도 이 사람과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는 건 알아.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 하시지만 막상 또 쉽게 놓을 수가 없고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면 또 만나게 된다거나 이 관계는 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둘 사이가 자꾸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카드를 봤을 때 이미 두 사람은요, 서로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좀 성격까지도 어느 정도 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내가 이 사람과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태양 카드가 방해로 나오는데, 이 태양 카드는요,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두 분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의 현실적인 부분이나 성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애매한 관계에서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좀 일반적이지 않는 만남도 이해하게 되고요. 자꾸 이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이지 않은 만남을 의미하는 카드에서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요. 상대방이 이미 연인이나 좀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가면서도 우리 이번 분들과 연락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지금 우리 이번 분들의 올해 12월까지의 연애운에서는 현재 연락하고 있는 과거의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고 계속 만남이 이어지면서 좀 정식적인 재회는 아닌데 마치 연인처럼 재회를 한 것 같은 만남이 이어지고 은근히 좀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거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의 카드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성을 기존에 봤을 때도요,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대요. 그렇게 확신이 드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펜타클의 여왕 카드는요, 마음이 좀 내가 캥겨요. 불편한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내가 또 이 사람을 만나면요, 또 만족감이 있어요. 또 좋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면서도 안고 가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의 카드도 완대의 페이지가 들어왔다는 건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한 열정, 그 마음이 식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3개의 컵카드도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두 분이 좀 친구처럼 혹은 지인처럼 지내는 듯 보이지만요, 또 연인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혹은 이제 둘 아닌 다른 지인들과도 연결이 되어서 다 같이 만나기도 할 수 있는 인연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는 이 사람의 외모와 좀 성격적인 특징을 봤을 때는요, 처음에 지렁이의 카드와 그리고 가오리의 카드, 라쿤의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확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외모는 확 눈에 띄는 건 아닌데 되게 편안한 인상의 호감형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고 보이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눈에 너무 띄거나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사회성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라쿤의 카드가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되게 강한 카드예요. 그리고 되게 신중한 성격을 보여주는데, 라쿤은 특징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동물을 뜻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친한 사람한테는 장난도 잘 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성격이라서 사회성이 뛰어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어딜 가서도 좀 잘 적응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별로 부산스럽거나 수다스러운 성격은 또 아니고요. 평소에도 좀 필요한 말만 딱 위주로 한다거나 자신만의 취미생활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성실하고 되게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고 신중한 성격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은요, 우리 이번 분들이 아직은 자신을 좀 떠나지 않고 곁에 늘 있었으면 좋겠대요. 저는 이 카드들이 이 상대방이 이번 분들에게 나는 아직 너가 필요해, 내가 필요할 때는 내 옆에 좀 있어줘 라고 말하는 듯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도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좀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건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아직 마음에서 놓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번 분들을 찾게 되고
고집부리고 자신의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번 분들을 내려놓고 있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카드들을 보면요. 우리 이번 분들과 상대방의 12월까지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흐름인데요. 우선 우리 이번 분들의 처음의 카드가 이 소장농을 뜻하는 7개의 펜타클 카드가 정방향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노력하더라도 결국 완전히 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 노력에 대한 현실적인 결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이 사람과 만나는 게 내가 헛수고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은 내가 이미 이 사람을 과거에 좀 알았었고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도 우리 이번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과거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에서 방해가 된다라고 아까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번 분들이 과거에 이 사람에게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얘한테는 최선을 다했어. 그 생각을 하시는데 나의 딴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결국 안 좋았다. 이별이었다. 혹은 상처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방에게 더 노력을 하더라도 그동안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노력하더라도 온전히 내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카드가 9개의 소드가 역방향으로 들어와서요. 두 분이 과거에 좋았던 일보다 좀 상처를 주고받았던 상황들이나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여서 다시 사귀거나 좀 잘해볼 자신은 없지만 또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이번 분들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두 분 다 지금처럼 관계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게 월드카드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서도요, 이번 분들이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고, 머릿속으로는 답을 아는 것 같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좀 생각만 하면서 결정을 못하는 카드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상대방의 카드가 또 교환 카드가 역방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두 분의 만남과 흐름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고요. 이 상대방도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만나려고 한다거나 연락하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필요할 땐도 우리 이번 분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데이트나 일상을 공유하는 또 카드거든요. 그래서 마치 또 연인처럼 지내는 느낌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만남이 이어질수록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결국 좀 무리수를 두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서로를 또 놓지 못하고 오히려 놓으려 할수록 좀 더 마음에 집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카드를 보시면 이번 분들이 지금 모습에서 이 상대방에게 현재 매여 있는 모습이 보였던 행맨 카드가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정방향으로요. 그러니 이 12월까지도 계속 이 상대방을 놓지 못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또 상대방의 전차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 이번 분들이 필요할 때 찾는다거나 연락한다거나 만나려는 이 행동이 자기가 잘못된 걸 알거든요. 잘못된 방향인 걸 안다는 거죠. 근데 보고 싶은 마음이나 또 심심하거나 아니면 또 일상을 보낼 때도 이성적인 판단보다 마음이 앞서서 무작정 또 연락하거나 찾아가거나 하면서 이번 분들과의 만남을 좀 지속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역방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목표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무작정 행동하고 좀 감정대로 방향을 밀어붙이고 있는 걸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결과적으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도 두 분 모두 좀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이 관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이 8개의 완지 카드 또한 과거의 상황이 혹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2024년 12월 연말까지 내가 과거의 이 인연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이번 분들이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돼서 뭐 썸을 타거나 뭐 데이트를 해보거나 소개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인연과 썸을 타게 되더라도요. 이 과거의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카드에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우리 이번 분들은 한 사람과 좀 안정적인 인연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 제너럴 리딩은요.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과 관계성에 따라서는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 고정으로 타로스테 개인 상담 채널 적어 놓았으니까 따로 개인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따로 신청해 주셔도 되세요.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번 분들의 전체적인 카드 배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요. 올해 12월까지의 흐름에서 6개의 컵 카드가 이렇게 중간 과정에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3번 분들은 과거에 내가 사귀었다거나 썸을 탔던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두었던 사람과 다시 연락이 되거나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과거에 썸을 탔다가 현재는 아쉽게 끝났던 사람이 있다거나 뭐 소개팅을 했다가 애매하게 끝났던 관계라던가 혹은 지금 3번 분들 중에서 내가 재회를 기다리고 있거나 누군가를 좀 마음에 두고 있던 상태였다면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재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재회운 이외에도 소개팅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라고 나와서요. 우리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2024년 12월까지의 연애운이 다른 분들보다도 더 열려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재회를 하게 되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은요. 지금 이전의 과거의 자리가 2개의 완즈 카드가 나오고 현재 펜타클의 기사 카드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이 시기에 소개팅을 받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기존에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잊기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뉴페이스보다는 과거의 사람을 다시 만나는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완즈 카드를 보시면요. 하나의 완드는 이미 이 인물의 성 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현재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존의 성 안에 고정되어 있는 완드보다는 새로운 완드를 잡고 자신이 개척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잊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좀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봐야겠다라거나 새로운 연애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3번 분들은 내가 이번에 새롭게 연애를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에 만날 사람과는 좀 현실적으로 혹은 좀 조건적으로도요. 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으로 보이고 결혼을 할 정도의 진지한 만남이거나 혹은 결혼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좀 내 옆에 있을 제대로 된 좀 진지한 인연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또 나에게 감정적으로 좀 애매하게 구는 사람은 싫고 확실하게 행동하고 확신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서 최근에 뭐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거나 이미 뭐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신다면은 12월 안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좀 소개팅을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이 교환 카드가 분위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3번 분들은 아직 내가 잊지 못하는 과거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상처를 받은 것도 많았고 현실적으로는 나와 그 사람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거나 결국 우리가 잘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누군가를 만난다면 좀 과거의 사람과는 다르게 좀 더 진지하게 오래 만날 수 있는 확실하게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고 보여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나의 마음에 좀 확 꽂히는 사람은 아니어도 일단 한번 만나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3번 분들의 무의식과 속마음을 보면요. 내가 머리로는 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보겠다고 결단을 내렸더라도 내 그 생각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좀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행동하지는 못하고요. 계속 예전의 사람에게 좀 매여가게 될 것으로 보여서 막상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가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던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과거의 연인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사람과 재회를 하게 되거나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을 선택하고 다시 만나게 되고 재회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다음에 들어오는 카드에서 12월까지 우리 3번 분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에 대한 관계성을 봤을 때도요. 현재 적극적으로 다가갈 상황은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펜타클의 페이지가 먼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7개의 컵카드도 아직 내가 그 과거의 사람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 정리하지 못했다. 그 마음을 다 정리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고 마지막으로 6개의 소드 또한 역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이 사람을 떠나야 하고 잊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쉽게 떠나지는 못하고 막 늪에 빠진 것처럼 자꾸 미련이 남았던 사람이라는 걸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카드들도 너무 또 과하게만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내가 좀 과거에 썸을 탔거나 뭐 잠시 만났다가 끝난 관계더라도 좀 아쉬움이 남았던 사람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사귀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만 해석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3번 분들의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의 카드로 이 사람의 외적인 부분과 좀 성격을 볼 건데 처음에 이렇게 말 카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자 카드, 쥐의 카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동을 좋아할 수 있고요. 몸의 골격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체형이 다듬어진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목구비가 또렷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이 예쁘거나 눈빛이 또렷한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첫인상이 좀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눈에 띌 거예요. 그러니까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과 사자의 카드가 들어오면요, 체격 자체가 원래 다부지거나 균형 잡힌 체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비율이 좋다거나 뭐 눈에 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장의 카드가 또 머리숱이 좀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좀 뭔가 머리숱이 많다, 머리가 길다 아니면 뭐 숱이 많다 딱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좀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장 모두 움직임이 많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이 많거나 좀 바쁘게 사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일적으로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을 건데 실제의 성격은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고 어딘가에 매여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눈치 되게 빨라요. 그리고 꼼꼼한 성격이면서 자존심이 좀 세다, 자존감도 높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우리 3번 분들과 과거에 서로 좋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만큼 우리가 다시 잘 되거나 좀 발전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평소에도요, 우리 3번 분들을 좀 지켜보고 염탐하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나랑 꽤 잘 어울렸는데, 나랑 잘 맞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3번 분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가오고 싶다라는 마음이라고 해요. 특히 이 소드의 기사 카드가 나왔다는 건 12월까지의 흐름에서 상대방이 먼저 우리 3번 분들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상대방의 연락으로 인해서 우리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카드도 보시면 펜타클을 머리에 좀 이고 지고 발에 막 밟고 품에 꼭 쥐고 있잖아요. 이 인물의 모습처럼 이 상대방도 아직 3번 분들을 마음에서부터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만큼 소유욕이 더 커지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을 완전히 내 사람, 내 것으로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3번 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이 상대방 또한 우리 3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놓지 못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다음의 카드로 두 분의 좀 세부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현재 3번 분들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좀 고민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가오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좀 아슬아슬하게 참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의 카드에서는 3개의 소드가 정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 사람은 3번 분들이 자신의 곁에 없는 상황이 생각보다 좀 더 아쉽고 내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만약에 과거에 사랑을 했던 사이라면 미련과 후폭풍이 남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책하고 좀 후회하고 상대방 쪽에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처럼 괜찮아지지가 않는다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상대방이 우리 3번 분들에게서 가졌던 속마음과 동일하게 7개의 펜타클이 또 역방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서로 좋았던 시간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좀 우리 3번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나오는 우리 3번 분들의 카드를 봤을 때도 현재 내가 새로운 사람보다는 과거의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놓아지지가 않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은 좀 시큰둥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에게 흥미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과정에서도 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버려지지가 않는 게 나 스스로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 분들도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됐구나. 혹은 이 기존에 과거에 내가 마음에 담아놓고 있던 상대를 잊을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 내가 완전히 잊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회를 선택하게 되실 수가 있고요. 서로 조심스럽게 다시 맞춰가 보면서 노력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다라고 표현한 이유가요. 과거의 결과의 카드가 소드의 원소로 나오기 때문에 이 소드는 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원소거든요. 그리고 아직 두 분 모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상처가 아직 완전하게 다 아물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나오고, 옛날처럼 좀 상처를 주고받을 만한 상황이 언제든지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전같이 좀 아쉽게 관계가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좀 더 맞춰보려고 한다거나 좀 조심스럽게 서로 노력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3번 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직 과거의 사람을 마음에 두고는 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제외하지 않을 거야. 나 완전하게 끝내고 이제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확실한 결단을 내리신 분이 계신다면 뭐 소개팅이나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모임 등에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만나시다 보면 생각보다 좀 유대감이 쌓이고 같은 취미나 취향으로 좀 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감의 감정이 또 생길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서 특히나 3번 분들은 이 12월까지의 연애의 흐름에서 나의 결단과 생각이 되게 큰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더 2024년 하반기 12월까지의 연애적인 운이 더 열려있고 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과거의 사람을 잊지 못했다고 하신다면은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하시게 되는 흐름이기도 하고, 혹은 나는 과거의 사람 절대 만나지 않을 거다. 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만 만난다고 하실 경우에는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시게 될 수 있는 흐름, 그 사람과 유대감이 쌓이고 정이 좀 들면서 호감의 감정으로 둘 다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시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제너럴 리딩은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과 관계성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 고정으로 타로스테이 개인 상담 채널을 적어 놓았으니까 따로 개인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가장 좀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지금 이전에 가까운 과거의 자리에서 이렇게 심장에 3개의 검이 박혀있는 소드 3번의 카드가 들어오고 있어서 내가 과거에 누군가의 만남과 이별에서 큰 상처를 받았고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4번 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과거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결과가 데스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금은 좀 서로 연락하지 않거나 관계가 현재 완전히 끊어진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관계는 끊어졌더라도 현재를 뜻하는 자리에서 스타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아직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지는 못했고 여전히 좀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상을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거나 좀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흐름과 같이 봤을 때도 4번 분들의 카드가 펜타클의 기사의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서 나 스스로도 4번 분들 스스로도 내가 좀 마음이 내려놔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자꾸 이 사람에 대한 마음도 생기고 좀 욕심도 생기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변하질 않으니까 우리 4번 분들도 좀 스스로 답답한 마음이 크다라고 하거든요.
또 4번 분들은 이 사람과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좀 무의식에서 보이고 내가 한번 이 사람에게 안부를 좀 묻는 겸사겸사 좀 연락을 해볼까? 혹은 좀 내가 손을 내밀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내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이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이 사람과는 어떠한 이유로도 좀 잘 될 수가 없는 관계인 걸 알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니 한번 연락해볼까 하시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이건 무모하다라는 카드거든요. 5개의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무모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마음과는 다른 거죠, 행동이. 그리고 지금 두 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요. 우리 4번 분들의 보여지는 자리에서도 5개의 소드 카드가 들어오고 이 상대방 또한 현재 똑같이 5개의 소드 카드가 정방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무리수, 그러니까 무모한 관계, 아예 넘을 수 없는 벽이나 현실적인 장애물이 되게 산처럼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주인공은요. 앞에 이렇게 크게 그려진 검을 뺏은 승리자가 아니라 이렇게 뒤에 작게 그려진 검을 뺏기고 이 전쟁을 지고 후퇴하는 패배자가 주인공인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잘 보시면 그려진 체급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 패배자의 검을 뺏은 승리자는 애초에 내가 아예 넘볼 수가 없는 거대한 존재,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과 싸우는 것 자체가 무모했다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옮길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현실적인 장애물이 두 사람 사이에 있다라는 걸 뜻하고 그걸 우리 4번 분들도 알고 있고 이 상대방도 알고 있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가 잘 될 수가 없다. 내가 다가가는 것 자체가 무모한 상황이다라는 걸 두 분 다 서로가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번 분들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좀 욕심도 나고 손을 내밀어 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내가 다가가고 연락하는 것 자체가 아예 무모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듯 보이고요. 상대방 또한 우리 4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은 이렇게 끊어진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분들도 지금 카드의 흐름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어떻게 다시 해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거슬리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모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니까 마음에서는 또 안고 가게 되고 또 좋았던 추억이 떠오르면서 자꾸 이 상대방에게 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 또한 앞으로의 흐름에서도요. 티를 내지는 못할 뿐이지 마음에서는 우리 4번 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쉽게 떨쳐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떠오르는 컵의 여왕 역방향 카드가 들어와 있어서 티는 안 내도 현재 4번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봤을 때 좀처럼 마음이 괜찮아지지가 않는다. 내가 나아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또 이 사람 또한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티를 내지는 못할 뿐이지 마음에서는 우리 4번 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쉽게 떨쳐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떠오르는 이렇게 컵의 여왕 역방향이 나오고 있고요. 티는 못 낼 겁니다. 티는 안 나지만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속마음을 보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좀처럼 괜찮아지지가 않고 내가 절대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8개의 완드가 역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4번 분들과 있었던 일을 떠올렸을 때 내가 행동했던 게 너무 경솔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털어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4번 분들에게 다가가는 건 자신의 입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막상 4번 분들에게 연락이 닿더라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계속 털어내고 있는 중이라고도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과는요, 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학원이나 어떤 커뮤니티 혹은 헬스 이런 거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고 좀 마주치는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보이고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공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래서 그냥 같이 어울리고 좀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감의 감정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모임에서 만났던 사이라면 모임 활동을 하는 모습에서 서로에게 좀 다양한 매력을 느꼈을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때는 또 상대방도 4번 분들도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관심을 받고 싶어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은요, 만약에 두 분이 기존에 사랑을 했고 사귀었던 사이라면 서로 진지한 미래까지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깊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 처음에 코스믹 에그 카드와 골든 에그 카드가 들어와서 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을 좀 잘 알 수 없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다 잘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 더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다라고 해요. 이 카드들은 첫 인상에서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오히려 평범하게는 보이는데 분위기 자체는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철학적인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늘 진정성 있게 대하는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은요, 외적으로 되게 피부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이미지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믹 에그, 골든 에그 마지막 카드도 문어의 카드가 들어와서 좀 동글동글한 얼굴형이나 동안 혹은 머리숱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일률적으로 해석하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 사람 되게 섬세하고 따뜻한 성격이면서 다른 사람들 세심하게 챙기는 오지랖이 있어 보이고요. 눈치 되게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마당발, 문어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변에 좀 인맥이 넓거나 아는 사람 많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드들은 오늘 좀 리딩에서 전체적으로 뽑은 카드라서 해석을 했지만 우리 4번 분들이 올해 12월 말까지도 이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계속 미련이 남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 두 분 다 서로를 생각하고 일상을 염탐하면서 다가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아쉬워는 하는데 이렇다 할 행동이나 사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뭐 표현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마음만 남게 되고 미련은 남지만 내가 결국 떠나려고 한다. 이 사람도 행동하지 않으려고 한다. 생각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아쉽게도 지금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이 사람과는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뽑은 카드에서 만약에 우리 4번 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벗어나고 싶고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람과 나의 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리거나 더 이상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시거나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자꾸 남게 되는 이유를 봤을 때 이 방해 카드에서 절제 카드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가 과거에 이 사람과 있었던 일을 자꾸 곱씹게 되거나 떠올리거나 생각하거나 의미부여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12월까지의 흐름에서 내가 기존에 마음에 담고 있었던 나한테 상처를 줬던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자 한다면 이렇게 처음부터 여왕제 카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연애운이 열려있을 때가 맞는 거거든요. 이 카드는 지금 4번 분들이 다른 이성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예쁘게 보인다, 멋있게 보인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나와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 그럼 연애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상황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만 움직인다면 충분히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요. 이미 4번 분들 주변에 나를 좀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이 카드를 보시면 뒤에서 남자가 이 여자를 지켜보고 있죠.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해석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만한 연애운이 열려있을 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과거에 한 사람에게만 좀 매여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있으니 4번 분들이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는 자리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소개팅이라던가 그런 걸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여왕제 카드는 연애운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시기적으로는 11월의 기운이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중에서 우리 4번 분들과 인연이 되는 사람도 신기하게 되게 동안일 가능성이 높네요, 보니까. 날카롭지 않고요. 좀 인상 자체가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센스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회적인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고요. 자신만의 직업이 뚜렷한 뭐 전문직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성격이 되게 꼼꼼하고 세심할 겁니다. 자존감도 높고요. 남의 말에 좀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성찰을 통한 성장과 발전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카드로 보는 느낌으로는 4번 분들이 좋아하는 이상형의 스타일이 좀 일관적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만나는 장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취미 모임이나 외부적인 활동 공간, 혹은 뭐 헬스나 학원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의 4번 분들의 리딩은 기존의 과거의 인연과의 관계성이 좀 더 깊게 나오다 보니까 이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짚어드리지는 못했는데, 이 제너럴 리딩은요,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과 관계성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 고정으로 타로스테의 개인 상담 채널을 적어 놓았으니까 따로 개인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